헬스장은 남편의 몸만 바꾼 게 아니었다. 관계도 시선도 소문도 바꿨다. 파멸은 그렇게 시작됐다. 박성호가 헬스장 문을 처음 밀고 들어간 건 올해 초봄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정년을 앞둔 시점, 건강검진 결과지에 찍힌 몇 가지 수치가 마음에 걸렸던 거죠. 의사는 가볍게 운동을 권했고 성우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정미숙은 그런 남편이 대견하면서도 조금은 의아했어요. 30년 넘게 살면서 운동이라곤 주말 산책이 전부였던 사람이 갑자기 헬스장이라니 뭔가 결심이 단단해 보였거든요. 처음 몇 주는 그저 러닝머신 위에서 걷는 게 전부였습니다. 성우는 땀을 흘리고 돌아오면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아 역시 운동은 해야 되라며 뿌듯한 표정을 지었고 미숙은 그런 남편에게 시원한 보리차를 건네며 웃어주곤 했죠. 그 시절만 해도 부부의 저녁 식탁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어요. 밥을 먹으며 하루 이야기를 나누고 텔레비전을 보다 잠이 들고 아침이면 각자의 하루를 시작하는 평범한 일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성우의 입에서 낯선 단어들이 튀어나오기 시작했어요. PT 세트, 루틴, 단백질 같은 말들이 저녁 식탁을 차지했고 미숙은 고개를 갸웃하며 들었습니다. 성우는 헬스장에서 PT라는 걸 등록했다고 했어요. 전문 트레이너가 1대1로 운동을 가르쳐주는 프로그램인데 혼자 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다는 거였죠. 미숙은 그게 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남편이 건강해지겠다는데 반대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PT를 시작하고 나서 성우의 생활은 눈에 띄게 달라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체중계에 올라갔고 식사 때마다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미숙이 차려주는 대로 맛있게 먹던 사람이 이젠 밥그릇에 담긴 양을 눈으로 재더니 반쯤 남기는 일이 잦아졌죠. 미숙이 왜 밥을 안 먹어요? 라고 물으면 성우는 탄수화물을 줄여야 한대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운동복도 새로 샀어요. 예전에는 낡은 면바지에 아무 티셔츠나 걸치고 다니던 성우가 어느 날 택배로 도착한 상자를 열더니 검은색 레깅스와 짧은 반바지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숙은 그걸 보고 속으로 웃음이 났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남편이 뭔가에 빠지면 한동안은 그러다 마는 성격이라는 걸 잘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성우는 레깅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몸을 돌려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헬스장을 향해 나갔거든요. 헬스장에 다녀오는 시간도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엔 1시간 남짓이던 게 어느새 2시간이 되고 어떤 날은 3시간 가까이 집을 비우는 날도 생겼어요. 미숙이 운동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라고 물으면 성우는 PT 끝나고 혼자서 복습을 좀 해라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그 말투가 어딘가 들뜬 것처럼 느껴져서 미숙은 괜히 더 물어보지 않았어요. 부부의 대화는 조금씩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저녁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시간이 이젠 성우가 핸드폰으로 운동 영상을 보거나 식단 앱을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바뀌었거든요. 미숙이 말을 걸어도 성우는 응하며 건성으로 대답할 뿐 눈은 여전히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런 남편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식탁을 정리하곤 했어요. 어느 날 저녁 미숙은 성우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도 헬스장 한번 가볼까? 성우는 그 말에 고개를 들더니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그래, 같이 가자라고 대답했어요. 미숙은 그 대답이 반가우면서도 어딘가 성의 없이 느껴져서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졌습니다. 다음 날 미숙은 남편을 따라 헬스장에 갔습니다.
넓은 공간에 기구들이 줄지어 있었고 거울 앞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성우는 들어서자마자 환한 표정으로 어딘가를 향해 걸어갔고 미숙은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성우가 멈춘 곳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어요. 운동복을 입고 머리를 높이 묶은 그 여자는 성우를 보더니 활짝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오셨어요, 성우님. 오늘은 하체 운동 날이에요. 성우는 평소와 다르게 어깨를 펴고 걸음을 가볍게 옮기며 그 여자에게 다가갔어요. 미숙은 몇 걸음 뒤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의 등이 어쩐지 낯설게 느껴졌고 저 여자가 PT 선생인가 보다 싶으면서도 묘한 감정이 가슴 한쪽을 스쳤습니다. 성우가 돌아서며 미숙을 불렀어요. 여보, 이리 와봐. 이다빈 선생님이야. 내 PT 담당이셔. 이다빈이라고 불린 여자는 미숙에게 다가와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모님. 성우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미숙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예의 바른 인사였지만 다빈이 성우를 부르는 말투가 어딘가 친근해서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날 이후 미숙도 헬스장에 가끔 따라가게 되었어요. 성우가 PT를 받는 동안 미숙은 러닝머신 위에서 걷거나 구석에 앉아 스트레칭을 했습니다. 운동보다는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어요. 성우는 다빈의 지시에 따라 무거운 기구를 들었다 놓았다 하며 땀을 흘렸고 그 모습이 어딘가 젊어 보였습니다. 미숙은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서 거울에 비친 남편을 바라보았어요. 성우는 운동하는 내내 다빈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고개를 끄덕였고 가끔씩 웃음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집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표정이었죠.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남편이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었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헬스장은 어느새 부부의 새로운 생활 공간이 되었어요. 성우는 매일같이 그곳을 찾았고 미숙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에 있어도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성우는 운동에, 미숙은 남편을 지켜보는 일에 각자의 시간을 보냈으니까요. 어느 날 밤 미숙은 잠들기 전 옆에 누운 성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성우는 이미 깊이 잠들어 있었고 그 얼굴은 피곤해 보이면서도 어딘가 평온해 보였어요. 미숙은 조용히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남편이 건강해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허전한 걸까? 그 대답을 찾지 못한 채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허전함은 아침이 되어도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눈을 떴을 때 옆자리가 이미 비어 있는 걸 보았어요. 성우는 새벽같이 일어나 헬스장에 간다며 현관문을 나선 뒤였죠. 예전 같으면 아침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붙잡았을 텐데 요즘은 그런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러워졌습니다. 미숙은 빈 옆자리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그날 오후 미숙은 오랜만에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성우가 PT 시간이라고 했던 때를 맞춰서 간 거였어요.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기계 소리와 음악이 귀에 들어왔고 거울 앞에서 운동하는 사람들 사이로 남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성우는 벤치에 누워 바벨을 들고 있었고 그 옆에는 다빈이 서 있었어요. 미숙은 입구 근처 러닝머신으로 가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습니다.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남편 쪽을 바라보았는데 다빈이 성우의 팔꿈치를 잡아 각도를 조절해 주는 게 보였어요. 그건 PT니까 당연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지만 다빈의 손이 성우의 팔에 머무는 시간이 어쩐지 길게 느껴졌습니다. 성우가 바벨을 내려놓자 다빈이 뭐라고 말했고 성우는 크게 웃음을 터뜨렸어요.
미숙은 그 웃음소리가 헬스장 전체에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좀처럼 듣기 힘든 그런 웃음이었거든요. 다빈도 따라 웃으며 성우의 어깨를 툭 쳤고 성우는 손사래를 치면서도 기분 좋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운동이 계속되는 동안 미숙은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다빈은 성우에게 운동을 가르치면서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농담을 던지고 칭찬을 하고 가끔은 성우의 등을 두드리거나 팔을 잡아 자세를 교정해 주었죠. 그때마다 성우는 어색해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성우님, 오늘 컨디션 진짜 좋으시다? 팔 라인이 확 달라졌어요. 다빈의 목소리가 거울에 반사되어 미숙의 귀에까지 들렸습니다. 성우는 쑥스러운 듯 손으로 팔뚝을 만지며 그래요? 요즘 열심히 하긴 했는데라고 대답했어요. 다빈은 고개를 끄덕이며 성우의 팔을 가볍게 잡더니 진짜 단단해졌어요. 느껴보세요라며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미숙은 러닝머신의 속도를 조금 늦추었어요. 심장이 운동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게 빠르게 뛰고 있었거든요. 저건 그냥 PT니까 그러는 거야. 운동을 가르치려면 어느 정도 접촉은 당연한 거야. 미숙은 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다빈이 성우에게 건네는 눈빛이나 말투가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PT가 끝나고 성우가 스트레칭을 하는 동안 다빈은 물병을 건네주었습니다. 성우는 고맙다고 말하며 물을 마셨고 다빈은 그 옆에 서서 뭔가를 열심히 설명했어요. 둘의 거리가 꽤 가까웠는데 성우는 불편해하는 기색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듣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스트레칭 구역으로 걸어갔어요. 남편에게 다가가려던 참인데 옆에서 누군가의 대화가 귓전을 스쳤습니다. 저 두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미숙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목소리의 주인은 매트에 앉아 스트레칭을 하던 중년 여성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맞대고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러니까 PT라고 해도 저 정도면 좀 과하지 않아? 맨날 붙어 다니더라. 나도 봤어. 지난번엔 운동 끝나고 둘이서 커피 마시러 나가던데. 미숙은 그 자리에 서서 발이 얼어붙은 것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게 설마 성우와 다빈인 건가? 아니, 그럴 리가 없어. 미숙은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근데 저분 결혼하신 분 아니야? 부인도 가끔 오시잖아. 그러니까 문제지. 부인 앞에서도 저러는데 안 보이는 데선 어떻겠어. 두 사람은 킥킥거리며 웃었고 미숙은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들어버린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붙어 다닌다. 커피를 마시러 나간다. 과하다. 그 단어들이 가시처럼 마음을 찔렀습니다. 미숙은 조용히 성우에게 다가갔어요. 성우는 다빈과 대화를 마치고 미숙을 보더니 왔어? 언제 왔어? 라며 반갑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조금 전에라고 짧게 대답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애써 평온한 표정을 지었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왔습니다. 다빈이 미숙에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사모님, 오늘도 오셨네요. 운동하셨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네, 조금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다빈은 여전히 환한 웃음을 띤 채 사모님도 PT 한번 받아보세요. 제가 잘 가르쳐 드릴게요라고 말했어요. 그 말투가 친절한 건지 아니면 뭔가 다른 의미가 있는 건지 미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성우는 기분이 좋아 보였어요. 오늘 운동이 잘 됐다며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미숙의 귀에는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까 헬스장에서 들은 대화가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둘이 좀 이상해, 과하다, 커피 마시러 나갔다.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저녁을 준비하면서 미숙은 문득 성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PT 선생님이랑 운동 끝나고 커피 마시러 간 적 있어요? 성우는 식탁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어요. 커피? 아, 한두 번 마신 적 있긴 한데. 왜? 성우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숙은 아니, 그냥 물어본 거예요라며 말끝을 흐렸어요. 더 추궁하고 싶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다빈 선생님이 식단 조언도 해주고 그래서 가끔 얘기하다 보면 커피 한 잔 하는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어요. 그 말투가 너무 담담해서 미숙은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쉽게 잠들지 못했어요. 옆에서 코를 골며 자는 성우를 바라보다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질투하는 건가, 내가. 이 나이에 질투라니 웃기는 일이야. 미숙은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가슴속에 맺힌 무언가가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미숙은 헬스장에 따라갔습니다. 운동을 하는 척하면서 남편과 다빈을 지켜보았어요. 다빈은 여전히 성우에게 농담을 건넸고 성우는 여전히 그 농담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둘 사이의 거리는 다른 회원과 트레이너 사이보다 가까워 보였고 미숙의 마음은 점점 더 조여왔어요. 어느 날 오후 미숙이 러닝머신에서 내려오는데 아까 그 중년 여성 중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혹시 저기 운동하시는 분 남편 되세요? 미숙은 당황하며 네라고 대답했어요. 여성은 어색한 표정으로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니에요. 그냥 여쭤본 거예요라며 돌아섰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 미숙은 알 수 있었어요. 저 사람도 뭔가를 눈치챈 거라는 걸. 헬스장을 나서며 미숙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성우가 다빈과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두 사람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처럼 자연스러워 보였습니다. 미숙은 가슴을 짓누르는 무게를 느끼며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어요. 확신은 없었지만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 무게를 안고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저녁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평소처럼 늦게 들어와서 샤워를 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어요. 미숙이 저녁상을 차려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숟가락을 들었고 식사 내내 둘 사이에는 텔레비전 소리만 흘렀습니다. 미숙은 밥알을 씹으면서 남편의 얼굴을 슬쩍 살폈지만 성우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헬스장에 가는 횟수를 조금 줄였어요. 가면 갈수록 마음이 불편해졌기 때문이죠. 하지만 가지 않으면 또 궁금했습니다. 남편이 그 시간에 무엇을 하는지, 다빈과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알 수 없는 게 더 답답했어요. 결국 미숙은 다시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이른 시간에 도착했어요. 성우의 PT 시간이 시작되기 전이라 미숙은 러닝머신 구역에서 걸으며 기다렸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성우가 운동복을 입고 나타났고 다빈이 밝은 표정으로 그를 맞이했어요. 둘은 가볍게 인사를 나눈 뒤 스트레칭 구역으로 걸어갔습니다. 미숙은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며 거울에 비친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처음에는 평범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성우가 팔을 뻗으면 다빈이 각도를 잡아주고 성우가 다리를 구부리면 다빈이 자세를 교정해 주었죠. 다른 트레이너들도 비슷하게 하는 모습이었으니 미숙은 애써 시선을 돌리려 했어요. 하지만 스트레칭이 끝나고 본격적인 운동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성우가 매트에 누워 윗몸 일으키기 자세를 취하자 다빈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성우의 발목을 잡아 고정해 주는 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우가 상체를 일으킬 때마다 다빈의 얼굴과 성우의 얼굴이 거의 닿을 듯 가까워졌어요. 미숙은 러닝머신의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눈을 의심했지만 분명히 보이는 광경이었어요. 다빈은 성우가 올라올 때마다 뭔가를 속삭이듯 말했고 성우는 그때마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웠어요. 운동을 가르치는 거라기보다는 마치 장난을 치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운동이 계속되면서 더 이상 외면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성우가 덤벨을 들어 올릴 때 다빈이 뒤에서 성우의 허리에 손을 대고 자세를 잡아주었는데 그 손이 허리에서 옆구리로 자연스럽게 미끄러지는 게 보였습니다. 성우는 간지러운 듯 몸을 움찔했지만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생님, 손이 차가워요라며 농담을 건넸고 다빈은 깔깔 웃으며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세요라고 받아쳤습니다. 미숙은 러닝머신에서 내렸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운동 때문인지 다른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물병을 들고 물을 마시는 척하며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시선은 여전히 남편과 다빈에게 고정되어 있었죠. 다음 운동은 런지였습니다. 성우가 한 발을 앞으로 내딛고 무릎을 구부릴 때 다빈이 옆에서 성우의 허벅지를 톡톡 치며 여기 힘 들어가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그리고는 손을 거두지 않고 성우의 허벅지 근육을 따라 쓸어내렸습니다. 미숙은 그 광경을 보면서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건 교정이 아니야. 미숙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PT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몸을 만질 필요가 있을까? 의심이 점점 확신으로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건지도 몰라 미숙은 떨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자리를 옮겼어요. 스트레칭 구역 가까이로 다가가자 두 사람의 대화가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다빈이 성우에게 오늘 컨디션 진짜 좋으시네요. 성우님, 요즘 집에서 관리 잘 받으시나 봐요? 라고 물었고 성우는 무슨 관리요? 알아서 하는 거죠라며 웃었어요. 다빈은 에이 사모님이 잘 챙겨주시잖아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딘가 비꼬는 듯한 기운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일부러 발소리를 내며 걸었지만 두 사람은 미숙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벤치에 앉아 물을 마시고 있었고 다빈은 그 옆에 바짝 붙어 서서 성우의 어깨 근육을 주무르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미숙의 눈에 확실히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걸음을 멈추었어요. 두 사람을 마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성우가 고개를 들어 미숙을 발견했고 잠시 표정이 굳었다가 이내 평온하게 돌아왔어요. 여보, 왔어? 성우의 목소리는 너무 태연했습니다. 다빈도 미숙을 보더니 손을 거두며 밝게 웃었어요. 사모님,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오셨네요. 그 웃음이 미숙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성우를 바라보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성우는 어깨를 으쓱하며 대답했습니다. 운동 끝나고 쿨다운 받는 거야. 근육 뭉친 데 풀어주시는 거지, 뭐. 성우의 말투는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담담했어요. 다빈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사모님. 운동 후에 근막 풀어주는 건 기본이에요. PT 교정의 일부예요. PT 교정? 그 말이 미숙의 귀에 박혔습니다. 저게 교정이라고? 어깨를 주무르고 허벅지를 만지고 얼굴을 맞대고 웃는 게 미숙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따지고 싶었지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란을 피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미숙의 표정을 읽었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여보, 괜한 오해하지 마. 다빈 선생님은 다른 회원들한테도 똑같이 해줘. 전문가니까 그런 거야. 성우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마치 미숙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투였죠.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빈은 상황을 눈치챘는지 살짝 물러서며 저는 다음 회원 PT 준비할게요. 성우님,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하고는 가볍게 손을 흔들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성우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당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니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왜 자꾸 이상하게 보는 거야? 성우는 가방을 챙기며 미숙을 지나쳤어요. 집에 가자. 여기서 이러지 말고. 미숙은 성우의 뒤를 따라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의심이 맞는 건지, 내가 예민한 건지. 하지만 방금 본 광경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어요. 다빈의 손이 성우의 몸 위를 미끄러지던 모습, 두 사람이 얼굴을 맞대고 웃던 모습, 그리고 성우의 태연한 표정. 그것들이 하나로 모여서 미숙의 마음속에 쌓였습니다. 헬스장 문을 나서며 미숙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가 단단하게 굳어지고 있었습니다. 의심은 이제 인정으로, 인정은 서서히 확신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미숙은 앞서 걷는 남편의 등을 바라보며 조용히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모른 척할 수 없다는 걸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부부 사이에는 말이 없었습니다. 성우는 앞서 걸었고 미숙은 몇 걸음 뒤에서 그 등을 바라보며 따라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성우는 곧장 욕실로 향했고 미숙은 거실에 서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옆에서 깊이 잠든 성우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다시 성우에게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바람을 피우는 걸까? 30년 넘게 함께 산 남편이 저 젊은 여자와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지만 미숙은 아직 확신하지 못했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헬스장에 가지 않았어요. 가면 또 그 장면을 봐야 할 것 같았고 보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피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매일 헬스장을 다녔고 돌아오면 기분 좋은 표정으로 운동 이야기를 늘어놓았어요. 어느 날 오후 미숙은 결심하고 다시 헬스장을 찾았습니다. 피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직접 보고 직접 확인해야 마음이 정리될 것 같았어요. 헬스장 문을 열고 들어서니 익숙한 기계 소리와 음악이 귀에 들어왔고 거울 앞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은 러닝머신 구역으로 가려다가 발걸음을 멈추었어요. 저쪽에서 다빈이 미숙을 보고 손을 흔들며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미숙은 피하고 싶었지만 이미 눈이 마주친 터라 그럴 수도 없었습니다. 사모님, 오랜만이에요. 요즘 안 오시길래 어디 편찮으신 줄 알았어요. 다빈의 목소리는 밝고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미숙의 귀에는 그 말이 순수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편찮으신 줄 알았다니 그게 걱정인 건지 조롱인 건지 알 수 없었죠. 아니요, 그냥 좀 바빴어요. 미숙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다빈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미숙의 옆으로 바짝 다가왔어요. 운동복 차림의 다빈은 젊고 탄탄한 몸매를 자랑하듯 어깨를 펴고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시선이 다빈의 몸으로 향하는 걸 느꼈어요. 사모님, 저랑 운동 같이 하실래요? 다빈이 갑자기 그렇게 물었습니다.
미숙은 당황해서 네, 라고 되물었어요. 다비는 환하게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모님도 운동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남편분이 워낙 열정적이시라 사모님도 같이 하시면 부부가 건강해지시잖아요. 남편분이 워낙 열정적이시라. 그 말이 미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다빈의 입에서 나온 그 말이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는 걸 미숙은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열정적이라니 운동에 열정적이라는 건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에 열정적이라는 건지. 미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다빈을 바라보았습니다. 다빈은 여전히 웃고 있었지만 그 눈빛 어딘가에 묘한 기운이 서려 있었어요. 마치 상대를 가늠하는 것처럼 혹은 시험하는 것처럼 느껴졌죠. 제가 사모님 몸에 맞는 운동 프로그램 짜드릴게요. 나이대에 맞춰서요. 나이대에 맞춰서. 그 말에 미숙은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다빈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분명했어요. 나이가 많으니까 그에 맞게 해주겠다는 거잖아요. 젊은 자신과 비교되는 미숙의 나이를 일부러 언급하는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그냥 걷기만 할 거예요. 미숙은 간신히 그렇게 대답했어요. 다비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그러시면 아무 때나 말씀하세요, 사모님. 저는 항상 여기 있으니까요라고 말했습니다. 항상 여기 있다는 말이 왜 그렇게 거슬리는지 미숙은 알 것 같았어요. 다빈이 돌아서서 걸어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다빈이 자신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아니 그보다 더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것을요. 미숙은 러닝머신으로 걸어갔습니다. 기계 위에 올라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나이대에 맞춰서 남편분이 워낙 열정적이시라. 다빈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말들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교묘한 비교이자 도발이라는 걸 미숙은 느낄 수 있었어요. 러닝머신에서 걸으면서 주위를 둘러보니 헬스장 안의 풍경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젊은 여자들이 거울 앞에서 운동하고 있었고 그 모습은 하나같이 날씬하고 탄탄했어요. 미숙은 자신의 모습이 거울에 비치는 걸 보았습니다. 축 처진 어깨, 불룩한 배, 힘없이 움직이는 팔다리. 다빈과 비교할 수조차 없는 모습이었죠. 그때 저쪽에서 성우와 다빈이 함께 운동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다빈은 방금 전 미숙에게 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표정으로 성우에게 말을 걸고 있었어요. 활짝 웃으며 가끔 성우의 팔을 툭 치며 친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습니다. 미숙에게 했던 그 차갑고 교묘한 말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숙은 러닝머신 위에서 걸으면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우는 다빈의 말에 웃음을 터뜨리고 다빈은 성우의 어깨를 두드리며 칭찬을 했어요. 두 사람은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아니 그 이상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미숙은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서늘해지는 걸 느꼈어요. 운동이 끝날 무렵 미숙은 러닝머신에서 내려와 스트레칭 구역으로 갔습니다. 성우에게 다가가려던 참인데 다빈이 먼저 성우 옆에 서서 뭔가를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어요. 미숙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성우님, 다음 주부터는 상체 집중으로 가볼까요? 요즘 어깨 라인이 진짜 좋아지셨거든요. 다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성우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래요? 선생님 덕분이죠라고 대답했어요. 다빈은 에이, 성우님이 열심히 하셔서 그런 거예요. 저는 옆에서 도와드린 것뿐이에요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미숙은 그 대화를 들으면서 이상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저 여자가 남편을 칭찬하는 게
남편이 저 여자 앞에서 기뻐하는 게 모든 것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저 구경꾼처럼 서 있을 뿐이었어요. 다빈이 고개를 돌려 미숙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는 밝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모님, 성우님 요즘 진짜 열심히 하세요. 이 정도면 30대들한테도 안 밀려요. 30대들한테 안 밀린다니. 그 말이 칭찬인지 비교인지 미숙은 헷갈렸습니다. 성우는 쑥스러운 듯 웃었고 다비는 미숙을 향해 눈을 찡긋했어요. 그 순간 미숙은 알았습니다. 이 헬스장은 더 이상 운동을 하는 공간이 아니라는 걸요. 자신과 다빈이 비교되는 공간, 자신이 지고 다빈이 이기는 공간, 모두가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멸시당하는 공간으로 변해버렸다는 거려. 미숙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가방을 챙겨 헬스장을 나섰어요. 뒤에서 성우가 여보, 어디가?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모욕당했다는 것, 그리고 그 모욕을 모두가 지켜보았다는 것. 헬스장 문을 밀고 나온 미숙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고 눈앞이 흐릿해졌어요. 모욕당했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이대에 맞춰서 남편분이 워낙 열정적이시라 30대들한테도 안 밀려요. 다빈의 말들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미숙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습니다. 걸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저 여자가 나를 비웃은 거야. 내 앞에서, 내 남편 앞에서,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런데 성우는 그걸 보고도 아무렇지 않게 웃고 있었어. 그 사실이 더 가슴을 후볐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성우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미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거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졌어요. 이제 더 이상 눈 감고 있을 수 없다는 것. 뭔가를 해야 한다는 것. 1시간쯤 지나서 성우가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미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성우는 운동 가방을 어깨에 맨 채 거실로 들어오더니 미숙을 보며 물었습니다. 왜 그냥 가버린 거야? 무슨 일 있어?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성우를 바라보다가 시선이 성우의 가방으로 향했습니다.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던 그 가방이 오늘따라 유난히 눈에 들어왔어요. 성우는 미숙의 시선을 느꼈는지 어색하게 웃으며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뭘 그렇게 봐? 땀 냄새 나니까 빨래통에 넣어야겠다. 성우가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려는 순간 미숙이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잠깐. 성우는 걸음을 멈추고 돌아보았습니다. 미숙은 성우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어요. 가방 줘봐요. 성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왜? 빨래 넣으려고 하는 건데. 미숙은 대답 대신 손을 더 앞으로 내밀었어요. 성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건넸습니다. 뭔데 갑자기. 미숙은 가방을 받아 지퍼를 열었어요. 땀에 젖은 운동복이 들어 있었고 물통과 수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뭔가가 끼어 있었어요. 미숙은 손을 넣어 그것을 꺼냈습니다. 접힌 종이 한 장이었어요. 미숙이 종이를 펼치자 영수증이었습니다. 배송 영수증이었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이다빈. 미숙은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영수증에는 고가의 건강식품 이름이 적혀 있었고 금액은 50만 원이 넘었어요. 이게 뭐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성우는 영수증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건 성우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숙은 영수증을 성우 앞에 들이밀었어요.
이다빈 명의로 배송된 건강식품이잖아요. 50만 원이 넘는 게 왜 이게 당신 가방에 있어요? 성우는 입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변명을 찾는 것 같았지만 마땅한 말이 나오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마지막 희망마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해봐요. 왜 이게 당신 가방에 있냐고요? 성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게 다빈 선생님이 건강식품 추천해줬는데 내가 대신 주문해준 거야. 나중에 돈 받기로 했어. 그 변명은 너무나 어설펐어요. 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PT 선생한테 5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대신 주문해줘요? 그것도 선생님 이름으로 배송받게? 당신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알아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을 뿐이었어요. 미숙은 그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차올랐지만 참았습니다. 여기서 울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더 있어요? 내가 모르는 게 또 뭐가 있어요? 미숙의 물음에 성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길어졌고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어요. 미숙은 영수증을 구겨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30년을 살았어요. 30년.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저 어린 여자한테 선물이나 사주면서 나한텐 뭘 해줬어요? 아침마다 챙겨주는 밥도 안 먹고 말 한마디 안 하고 핸드폰만 들여다보면서 그러면서 저 여자한텐 50만 원짜리 건강식품을 사줘요? 미숙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성우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미숙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옷을 대충 챙겨 가방에 넣었어요. 성우가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여보, 잠깐. 오해야. 내 말 좀 들어봐. 미숙은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옷을 챙기면서 말했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예요? 다 보이는데. 다 알겠는데. 오해라고요? 성우가 미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진짜 아무 일도 없어. 다빈 선생님은 그냥 트레이너야. 건강식품은 내가 좀 무리하게 해준 거 맞아. 그건 인정해. 근데 그것뿐이야. 미숙은 성우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것뿐이라고요? 어깨 주무르고 허벅지 만지고 얼굴 맞대고 웃는 게 그것뿐이에요? 나한테 나이 얘기하면서 비웃는 게 그것뿐이에요? 성우는 말문이 막힌 듯 했습니다. 미숙은 가방을 들고 안방을 나섰어요. 현관으로 향하면서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디 가려고? 성우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뒤에서 울렸고 미숙은 그제야 눈물이 흘러내리는 걸 느꼈습니다. 미숙은 정처 없이 걸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서 남편에게서 멀어지고 싶었어요. 한참을 걷다 보니 동네 슈퍼 앞에 도착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숨을 고르는데 아는 얼굴이 보였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이었습니다. 어머, 미숙 씨. 어디 가세요? 이웃은 미숙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눈물 자국이 보였는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미숙은 억지로 웃으며 네, 잠깐 볼 일이 있어서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이웃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어요. 그런데 미숙 씨, 요즘 헬스장에서 이상한 얘기가 돌던데 남편분이랑 트레이너가 좀 그렇다고. 혹시 알아요? 미숙은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었던 거예요. 헬스장에서, 동네에서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이웃은 미숙의 표정을 보더니 눈치를 챘는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 아니에요. 그냥 쓸데없는 소문이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그 말이 미숙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미숙은 다시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걸었어요.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남편에 대한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무너진 자리에서 새로운 감정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새로운 감정이 무엇인지 미숙은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아니면 둘 다인지.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더 이상 도망치고 싶지 않다는 것, 숨고 싶지 않다는 것. 미숙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헬스장 쪽이었어요. 미숙의 발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자신도 몰랐어요. 그냥 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저 여자를 만나야 할 것 같았어요. 눈물은 이미 말라 있었고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헬스장 앞에 도착했을 때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이 지난 저녁이라 회원들이 꽤 많았어요. 러닝머신에서 뛰는 사람들, 기구를 들어 올리는 사람들, 그리고 저쪽 구석에서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다빈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익숙한 기계 소리와 음악이 귀에 들어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시선은 오직 다빈에게만 향해 있었어요. 다빈은 젊은 남성 회원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미숙이 다가오는 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다빈 앞에 멈춰 섰어요. 다빈이 고개를 돌려 미숙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평소처럼 밝은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미숙의 얼굴을 보더니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모님, 무슨 일이세요? 다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친절했지만 어딘가 경계하는 기색이 섞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남성 회원은 분위기를 눈치챘는지 슬쩍 자리를 피했어요. 미숙은 다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요. 미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자신도 놀랄 정도였어요. 다빈은 어깨를 으쓱하며 네, 말씀하세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태도가 여전히 여유로웠어요. 우리 남편이랑 무슨 사이예요? 미숙의 물음에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근처에서 운동하던 사람들이 슬쩍 고개를 돌려 이쪽을 보았어요. 다빈은 미숙의 질문에 눈을 깜빡이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무슨 사이라뇨? PT 관계예요. 트레이너랑 회원. 그것뿐이에요. 다빈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마치 미숙이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투였어요. 미숙은 그 태도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PT 관계요? 어깨 주무르고 허벅지 만지고 50만 원짜리 선물 받는 게 PT 관계예요? 미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시선이 더 많이 쏠렸어요. 운동을 멈추고 이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다빈은 주위를 둘러보더니 표정을 굳혔어요. 사모님, 여기서 이러시면 곤란해요.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조용히 얘기하시죠. 다빈이 미숙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미숙은 손을 뿌리쳤습니다. 오해? 뭐가 오해예요? 온 동네가 다 아는 일을 나만 몰랐던 거잖아요. 소문이 다 퍼졌다면서요. 다빈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하지만 금방 다시 태연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소문은 소문일 뿐이에요. 사모님, 저는 성우님한테 운동을 가르쳤을 뿐이에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 말투가 미숙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너무 침착했어요. 너무 여유로웠어요. 마치 자신은 잘못한 게 없고 미숙이 혼자서 난리를 피우는 것처럼 말하는 거잖아요. 운동을 가르쳤을 뿐이라고요? 그럼 왜 내 남편 가방에서 당신 이름으로 된 배송 영수증이 나와요?
왜 운동 끝나고 둘이서 커피를 마시러 가요? 왜 내 앞에서 나이 얘기를 하면서 비웃어요? 미숙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다비는 처음에는 대답하려 했지만 질문이 이어지자 입을 다물었어요.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였죠. 저기 무슨 일이야? 남편 문제인가 봐. 그 트레이너 원래 좀 그랬어. 사람들의 말이 미숙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미숙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다른 사람들도 보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였어요. 다비는 주위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모님, 진짜로 오해해요. 건강식품은 성우님이 좋다고 해서 추천해드린 건데 본인이 직접 주문하시기 번거로우시다고 해서 제가 대신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라고요? 미숙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당신 이름으로 배송받은 게 대신 받아들인 거예요? 말이 돼요, 그게. 다비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다비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사모님, 저도 할 말은 있어요. 성우님이 먼저 다가오신 거예요. 운동 끝나고 커피 마시자고 하신 것도, 선물 사주겠다고 하신 것도, 저는 그냥 받아들인 것 뿐이에요. 그 말에 미숙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성우가 먼저 다가갔다고? 미숙은 알고 있었어요. 어쩌면 그게 사실일 수도 있다는 걸.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빈이 잘못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요? 유부남이 다가오면 받아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부인이 있는 거 알면서 미숙의 물음에 다빈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는 PT를 했을 뿐이에요. 그 이상은 성우님한테 물어보세요. 그 태도가 미숙을 미치게 만들었어요. PT였을 뿐이라니. 그 말을 방패처럼 들고 빠져나가려는 거잖아요. 미숙은 다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지금 나를 바보로 아는 거죠? 다빈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살짝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비웃음이라는 걸 미숙은 알았습니다. 나를 깔보는 거야. 나이 많은 아줌마가 어쩌겠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사모님, 저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남편분이랑 잘 얘기해 보세요. 다비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미숙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온몸에 힘이 빠지는 걸 느꼈어요. 이렇게 끝나는 건가? 저 여자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돌아서고 나만 바보처럼 서 있는 건가? 하지만 그 순간 미숙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번쩍였습니다. 주변의 시선들, 웅성거리는 소리들, 그리고 다빈의 태연한 표정. 이 모든 게 미숙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해주었어요. 침묵하면 지는 거야. 미숙은 다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내가 조용히 물러나길 바라는 거야. 소란 피우다가 지쳐서 포기하길 바라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태연한 척하는 거야. 미숙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안 돼. 이대로 끝낼 수 없어. 저 여자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 없어. 미숙의 마음속에서 새로운 결심이 피어올랐어요. 판을 바꿔야 해. 내가 지는 판이 아니라 저 여자가 지는 판으로. 미숙은 조용히 헬스장을 나섰습니다. 뒤에서 다빈이 다른 회원과 웃으며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미숙의 머릿속에는 이미 계획이 그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모아야 해. 모든 걸 모아서 이 판을 뒤집어야 해. 밤하늘 아래 걸으면서 미숙은 처음으로 눈물 대신 차가운 결의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울지 않겠다고, 더 이상 당하지 않겠다고. 미숙은 천천히 집을 향해 걸었어요. 할 일이 생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은 그날 밤 한숨도 자지 않았습니다. 성우는 안방에서 코를 골며 잠들어 있었고 미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계획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무엇부터 해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은 성우가 출근한 뒤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찾아간 곳은 헬스장 근처 카페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은 며칠 전 미숙에게 말을 걸었던 중년 여성이었어요. 미숙이 연락했을 때 그 여성은 흔쾌히 응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좀 그랬어요. 저 트레이너가 유부남들한테 너무 친하게 굴길래. 여성은 커피를 마시며 말했어요. 미숙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여성은 자신이 본 것들을 하나씩 이야기했어요. 다빈이 성우에게 과도하게 스킨십을 했던 것, 운동 끝나고 둘이서 나가는 걸 봤던 것, 다른 회원들도 이상하게 여겼던 것. 혹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있으세요? 미숙의 물음에 여성은 잠시 생각하더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우연히 찍힌 게 있긴 해요. 운동 영상 찍다가 뒤에 찍혔거든요. 여성이 보여준 영상에는 성우와 다빈이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미숙은 그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으로 전송받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미숙은 바빴어요. 헬스장 회원들을 한 명씩 만나 증언을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꺼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미숙이 상황을 설명하자 하나둘 입을 열기 시작했어요. 다빈에 대한 불만이 미숙만의 것이 아니었던 거죠. 저도 예전에 남편이 저 트레이너한테 혹해서 PT 등록했었어요. 그때부터 좀 이상하더라고요. 회원들 사이에서는 유명했어요. 돈 되는 남자 회원한테 붙어 다닌다고. 증언들이 쌓여갔습니다. 미숙은 그것들을 꼼꼼히 기록하고 정리했어요. 그리고 집에서 성우의 물건들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우가 출근한 사이 가방과 옷장, 서랍을 뒤졌어요.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이 나왔습니다. 다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들이 있었어요. 성우의 예전 핸드폰에 남아있던 것들이었죠. 오늘 예뻤어요. 다음에 맛있는 거 사줄게요. 보고 싶어요. 미숙은 그 문자들을 보면서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사진을 찍어 저장했습니다. 신용카드 명세서도 뒤졌어요. 건강식품 외에도 다빈에게 쓴 것으로 보이는 결제 내역들이 있었습니다. 카페, 식당, 쇼핑몰. 미숙은 그 내역들을 하나씩 정리해서 목록으로 만들었어요. 헬스장 계약 정보도 필요했습니다. 미숙은 헬스장에 전화해서 자신도 PT를 등록하고 싶다며 계약 절차를 물었어요. 그 과정에서 다빈의 소속과 계약 형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빈은 헬스장 정직원이 아니라 프리랜서 계약이었고 문제가 생기면 바로 계약이 해지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미숙의 손에는 증언, 사진, 문자, 결제 내역, 영상, 계약 정보가 모두 모여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이것들을 어디에 어떻게 뿌릴 것인가였습니다. 미숙은 목록을 만들었어요. 헬스장 회원 단체 대화방,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 성우의 회사, 다빈이 외부에서 계약한 거래처들, 그리고 헬스장 관장. 이 5곳에 동시에 모든 자료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날이 왔어요. 미숙은 아침부터 컴퓨터 앞에 앉아 준비를 마쳤습니다. 정리된 자료들을 각 목적지에 맞게 편집하고 보낼 메시지를 작성했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마음은 차가웠습니다. 오전 10시 미숙은 모든 곳에 동시에 자료를 전송했습니다. 헬스장 단체 대화방에 올라간 글에는 증언과 사진, 영상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동네 커뮤니티에도 같은 내용이 올라갔고 성우의 회사 인사팀에는 남편의 불륜 정황과 업무 시간 중 헬스장 출입 기록을 보냈습니다. 다빈의 외부 거래처에는 트레이너로서의 부적절한 행동 자료를, 헬스장 관장에게는
계약 위반 사항과 민원을 보냈어요. 전송 버튼을 누른 순간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반응은 생각보다 빨랐어요. 1시간도 지나지 않아 헬스장 단체 대화방이 폭발했습니다. 회원들의 충격과 분노가 쏟아졌고 관장에게 항의하는 메시지들이 이어졌어요. 동네 커뮤니티에서도 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댓글이 수십 개씩 달렸고 다른 게시판으로 퍼나르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헬스장 관장은 당황한 목소리로 미숙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사모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민원이 폭주하고 있어요. 미숙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저도 피해자예요. 관장님이 트레이너 관리를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날 오후 헬스장에서 다빈의 계약이 즉시 해지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원들의 항의가 빗발쳤고 몇몇 회원은 환불을 요구하며 헬스장을 떠났어요. 다빈은 다른 거래처에서도 연락을 받았는데 모두 계약을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지금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 인사팀에서 면담하자고 하고 팀장이 나부르고. 이게 다 뭐야? 미숙은 전화기를 귀에 대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 일의 결과예요.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숙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그날 밤 미숙은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혼 절차에 대해 상담을 예약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거실에 앉아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성우는 그날 밤 집에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회사에서 불려가 면담을 받고 집에 돌아올 면목이 없었던 거겠죠. 미숙은 텅 빈 집에서 혼자 잠자리에 들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 있었고 미숙은 그 별들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부터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거라고 미숙은 생각했습니다. 그 새로운 하루는 미숙의 생각보다 빠르게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숙이 눈을 떴을 때 핸드폰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쌓여 있었어요.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온 것들이었습니다. 미숙이 올린 글이 밤새 퍼져나간 거였죠. 댓글들을 읽어보니 반응은 다양했어요. 미숙을 응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너무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성우와 다빈에 대한 비난이었어요. 유부남이 저러면 안 되지. 트레이너가 선을 넘었네. 창피한 줄 알아야지. 그런 댓글들이 줄줄이 달려 있었습니다. 소문은 기름처럼 번졌어요. 동네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주변 단지 게시판으로 퍼졌고 카카오톡 단체방들을 타고 돌아다녔습니다. 헬스장 회원들 사이에서는 이미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들도 미숙을 보며 수군거렸어요. 며칠 후 미숙은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성우의 회사 동료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 여자는 미숙을 보더니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미숙 씨, 요즘 많이 힘드시죠? 그 말투에 동정과 호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미숙은 담담하게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어요. 남편분 회사에서 많이 힘들어 하신대요. 징계받고 팀 바뀌고 직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다 퍼졌다더라고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우의 상황이 어떤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인사팀에서 경고와 함께 재평가 대상이 되었고
부서 이동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거든요. 동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게 되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다빈의 소식도 들려왔어요. 헬스장에서 쫓겨난 후 다빈은 다른 헬스장에 취직하려 했지만 어디서든 거절당했다고 했습니다. 동네에서 소문이 퍼진 데다가 이전 거래처들에서도 그녀의 평판이 나빠진 거였죠. 결국 다빈은 이 지역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성우는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들어와도 미숙과 눈을 마주치지 못했고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운동하며 들뜨던 그 사람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어깨가 축 처지고 얼굴에 그늘이 진 중년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변호사와 여러 차례 상담을 하고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요. 성우에게 서류를 내밀었을 때 성우는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정말 이혼할 거야? 성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성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변명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이미 모든 게 드러난 뒤였어요. 뭘 어떻게 변명한다 해도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성우는 결국 서류에 서명했고 미숙은 그것을 받아들었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미숙은 새 집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동네를 떠나고 싶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하게 남아있고 싶었습니다. 잘못한 건 자신이 아니니까요. 미숙은 아파트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빌라에 방을 구했어요. 이사하는 날 미숙은 짐을 정리하면서 30년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습니다.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힘들었던 시절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모두 지나간 일이었습니다. 미숙은 마지막으로 거실을 둘러보고 현관문을 닫았어요. 새 집에 짐을 풀고 나니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어요. 낯선 풍경이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혼자라는 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날 미숙은 동네 작은 카페에 갔습니다. 혼자서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따뜻한 커피를 손에 감싸 쥐고 유리창 너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카페 밖으로 익숙한 뒷모습이 지나갔어요. 성우였습니다. 어깨를 움츠리고 고개를 숙인 채 걸어가고 있었어요. 예전에 헬스장에서 자신만만하게 걷던 그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고 성우는 그 시선들을 피하듯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미숙은 그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가슴이 아프지 않았어요. 분노도 슬픔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어요.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을 살 것이고 나는 나의 삶을 살 것이다. 그뿐이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나뭇잎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오후였지만 미숙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첫날이었으니까요. 미숙은 핸드폰을 꺼내 딸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걱정하지 마. 딸은 이혼 소식을 듣고 많이 걱정했었어요. 하지만 미숙은 정말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웠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미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몇 달간의 일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헬스장에서 느꼈던 불안, 다빈에게 당했던 모욕, 증거를 모으던 밤들, 그리고 모든 것을 터뜨렸던 그날. 힘들었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눈을 뜨고 미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했어요. 이쯤이면 됐지.
미숙은 자리에서 일어나 계산대로 향했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나서니 가을바람이 얼굴을 스쳤어요. 시원하고 상쾌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걸으며 집으로 향했어요. 골목을 지나면서 미숙은 문득 헬스장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안이 보였어요. 여전히 사람들이 운동하고 있었고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빈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미숙은 잠시 그곳을 바라보다가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해가 거의 져 있었어요. 미숙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서 불을 켰습니다. 작은 방이었지만 온전히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미숙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끝났지만 인생이 끝난 건 아니었어요. 오히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거였습니다. 미숙은 내일 뭘 할지 생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산책을 하고 좋아하는 빵집에 가서 빵을 사고 오랜만에 친구에게 연락해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고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모레도 그 다음 날도 앞으로의 날들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서 더 좋았어요. 미숙은 조용히 숨을 내쉬며 평온한 밤을 맞이했습니다.